예, 오늘 숨가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보이죠? 민주당에서요, 이 법원의 업무 추진 비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사법부 압박용인지 영수증을 증빙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련해서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달에 예산소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예, 장경태 의원이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법부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도합 2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크네요. 있는데요. 저런 것을 그동안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보복은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가 본격화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판결을 의식하고 앞으로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올 경우 대비해서 미리 대법관을 많이 지명해 놓는 대법관 우겨넣기거든요. 그러한 법안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았어요. 5월 2일부터 갑자기 발의되기 시작합니다. 재판헌법소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내세우는데 5월 7일부터 발의하기 시작하고 5월 22대 국회에서 아무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법원의 특정 업무 경비 등등의 문제도 2024년까지는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다가 이제 금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즉, 왜 우리 당 대표, 우리 당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밖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보복이다? 장윤미 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 같은 경우는 법원 예산 존중하는 관행이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또 다른 예결소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 제대로 증빙 못하면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법원이 여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 추진비는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된다고 줄줄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 중에 그럼 법원이 어떻게 업무 추진비를 쓰는지 세부 내역을 전혀 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의 배우자를 동행해가지고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 세부 내역도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적인 이 금액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썼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를 비교해보면 전임 대법원장보다 업무 추진비를 2배 가까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보복이라고 하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손수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에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 특활비를 다 죄다 깎았다가 다 이제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 일환인 거예요? 그러게요. 민주당의 예산은 정말 내로남불 예산이죠. 남이 쓰는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고 내가 쓰는 특활비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 판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멈췄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잠재우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으로 이런 카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멈춘 5개 재판 중에 이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이제 중형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판결문에 수뇌부라는 것이 명시가 됐고 그러면 그 수뇌부는 대장동의 수뇌부는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자 급하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이런 사법부의 예산을 압박하는 식의 일들을 조급하게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좀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장은 뭐냐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예산,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돈을 썼으면 증빙하라 이거예요.
왜? 국민의 혈세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업무 추진비, 자료 수집, 자문, 재판 수행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25억 원이라고 하면 국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225억 더한 돈도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쓴 다음에는 반드시 국회에 예산을 어떻게 썼다라고 증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수증이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업무상 그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구두를 하든지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의 보안을 지켜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켜진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성역인 것처럼 돈을 쓰고 나서 증빙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예, 손수도 대변인.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예산이 마치 검찰의 특활비와 비슷한 성격인데요. 지난 검찰의 특활비를 완전히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써 그때 마약 수사에 대한 이제 검거율이 굉장히 뚝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뭘 못했냐면요. 위장거래 뭐 이런 이제 수사를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처럼 꼭 증빙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이제 일련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리를 무너뜨리고 지금 하는 이유, 그 시기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